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4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배로 화물을 실어다 날라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벌크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크선은 이제 석탄이나 곡물, 그 다음에 철광석 같은 배를 실어다가 날라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는 그런 이제 회사가 벌크선사가 되겠는데요. 어떤 그 원재료를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뭐 원유나 이런 배를 실어다 날른다면 이제 원유선이나 유조선이 주력인 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LNG나 이런 천연가스를 실어다 날라주다 주는 배의 매출 비중이 크면 이건 뭐 LNG 선사가 되겠죠. 그리고 뭐 컨테이너를 많이 실어다 나르는 그 부분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선사가 되는 것이고, 벌크 선사는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원재료를 실어다 날라주는 비중이 크면 그건 이제 벌크 선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대한해운하고 페노션이 대표적인 벌크 선사가 되겠고요. 벌크 선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해운하고 페노션 이런 이제 기업들이 벌크 선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 선사는 이제 HM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뭐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떨어지지만 주력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크선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BDI 지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다소 좀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가운데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면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대한해운은 뭐 이제 전용선 매출과 부정기선 매출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는 좀 특정 기업하고 장기 계약을 통한 매출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전력은 발전을 위해서 석탄 같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철광석 필요한 회사들, 이런 기업들과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회사고, 이 전용선 매출이 전체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20%가 부정기선인데요. 부정기선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화주의 요구에 따라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BDI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용선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BDI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실적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적의 영향이 크지 않아서 최근에 이런 BDI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의 탄력이 페노션보다 못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노션은 더 잘 갔죠. 페노션은 상대적으로 이제 BDI 지수에 따른 실적 연동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부분인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용선 매출이 커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페노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빠지는 것도 금방 또 다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이제 이런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있었죠.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해운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뭔가 이 수에즈 운하 사태가 길어진다면 해운주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해운주들이 또 상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요 수에즈 운하에 지금 그 좌초된 에버 기븐 호가 점차 이제 정상 항로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준설 작업 성공했고 드디어 떴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막은 에버 기브노가 정상 항로로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약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수에즈 운하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유럽을 간다면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겠죠, 어딘가. 여기서 이제 간다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여기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통한다면 이제 그리스나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데를 짧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나서 막혀버리니까 못 가니까 결국에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둘러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만큼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걸 단축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또 주가가 빠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뭐 수에즈 운하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대한해운은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이 3,150원에서 3,100원 정도가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는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그 위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형태를 보면 거의 매번 단타예요. 지금 여기서 이 박스권 국면에서 누구 하나 모아간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단타입니다. 단타. 외국인들 단타, 투신들 단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50만 주 정도 하루에 사들였던 외국인 하루 만에 160만 주 나갔죠. 지난번에 사 모았던 것까지 탈탈 털어서 또 팔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50만 주 샀는데 다음날 150만 주 또 터져 나가죠. 그러니까 얘네들 계속 단타 치는 거죠. 그래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고 있고 모아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투신들 팔고 있고 그동안에 이 가격을 받쳐주는 연기금까지 팔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연속되지 못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분을 하루 만에 또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해운을 여기서 주가를 한 단계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외국인들 수급밖에 없어요. 이유야 BDI 지수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올라가도 수급이 안 따라주니까 주가가 계속 여기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하려면 외국인들 수급이 뒷받침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든 간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동반이 돼야 이걸 이제 주가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BDI 지수 올라가도 끄떡을 안 하죠. 수에즈 운하 잠깐 이렇게 막혀서 이야기가 돼도 결국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따른 앞으로의 BDI 지수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의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약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역시나 이제 4,000원대에서 좀 저항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는 3,100원, 3,150원, 3,100원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면 차트 망가지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는 이런 차트가 좀 망가지는 거라고 봐서 오는 거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이 구간 61선 근처에서 되돌림 반등을 만들어 낸다면 역시나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주는 애들이 없어요. 사주는 애들이 없고 연기금 정도만 좀 사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팔고 있으니까 과연 이 흐름들을 모은 다음에 슈팅을 쏴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앞으로의 흐름들이 역시나 이 흐름들을 지켜내면서 외국인들이 재차 또 내일 돼서 매수에 들어오고 또 내일부터는 좀 달라진 수급의 형태를 보여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에 샀던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나갔고 그걸로 인해서 5일선 11선이 깨진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추가적인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 될 것 같고요. 내일 한 61선 근처에서 재차 또 하락을 멈추고 외인들 기관들이 또 매수에 가담을 한다면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마저도 깨고 내려간다면 사실상 이제 하방을 3,100원, 3,15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일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6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올려가는 하단 추세선의 지지도 받으면서 외인들 기관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재차 이렇게 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외인들 기관들이 동반 순매도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렸고요. 내일 흐름에서 다시 외인들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